네, 이번 영상은요, 송해 변천 부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보는 영상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봤었던 송나라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는 문치주의의 결과 군사력이 약해졌다라는 부분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송나라는 돈으로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른 민족과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는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나라들은 그 당시 잠시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지면서 주변 민족이 더 강해지면은 결국 이 돈으로 사는 평화조차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쨌든 북방 민족, 다른 민족과의 돈으로 평화를 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이 부족해지겠지. 돈이 없어지는 거야. 돈으로 평화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송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부족한 재정을 마련을 할까? 많은 고민에 빠졌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왕안석이란 사람이에요. 왕안석. 자, 이 사람의 개혁의 목표,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국가 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의 내용은 너희들이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왕안석의 개혁의 결과 재정은 흑자로 돌아서게 돼. 하지만 농민 생활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대. 어쨌든 나라의 돈은 해결됐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농민 생활보다는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국가 재정이 흑자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손해를 보던 사람들은 기존에 돈이 많은 사람들. 바로 사대부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에서는 야, 어떻게 이 농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내 돈을 희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대부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가 잘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이 생겨. 이것을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법당은 국가 재정과 농민의 생활이 우선이다라는 사람들이고 구법당은 우리의 돈이 우선이다라는 사람들이야. 사실 지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신법당이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이 당시는 그 정도로 이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만 잘 살면 장땡이지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많이 지지를 받았던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사실. 지금도 우리만 잘 살면 장땡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주장의 힘이 좀 더 강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농민들은 여전히 살기 어려우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 당시 농민 반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 송강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양산박에서 일으킨 반란이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유명한 소설 수호전이라고 하는 소설로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던 송나라는 금나라의 공격으로 결국 수도가 함락되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 그래서 남송이 되고요. 이 남송은 나중에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원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송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 자, 하지만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은 역대 중국의 통일 왕조 중에서 가장 약하긴 했지만 이 송나라는 경제력으로는 가장 발달했던 나라야. 바로 이때부터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모내기. 여기도 모내기 뭔지 알지? 모내기. 모내기법을 시행하면서 1년에 벼농사를 2번 지을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발전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남송은 북송보다 영토가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송 때보다 남송 때의 농업 생산력이 훨씬 많았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발전이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도시가 발전을 해요. 특히 이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 그 다음에 남송의 수도였던 임안이라는 곳인데, 이 두 개의 도시는 워낙에 이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밤에도 전혀 깜깜하지 않고 항상 불이 켜져 있는 항상 밝은 도시였대. 그래가지고 이 카이펑과 이만을 두고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와, 여기는 밤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불야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대. 아마 요즘에도 이 불야성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 이 불야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 송나라의 도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또한 송나라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는데, 특히 송나라에서 가장 발전했었던 문화는 유학이었어. 우리 유교 배웠었지, 유가사상. 그 유학이 점점, 원래는 우리가 수나라랑 당나라를 거치면서 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이 유학의 지위가 많이 내려앉았었는데, 자, 이러한 새로운 유학을 남송시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바로 이 주희가 새롭게 정리한 이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행동의 중심이 무엇이고요,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막 되게 복잡한 학문이야. 이 성리학의 내용은 나중에 우리 윤리 시간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어쨌든 이 성리학은 사실 힘보다 정신이 우선시되는,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이 발달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발달된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던 좀 굉장히 정신승리적인 학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성리학이 나중에 중화사상의 원천이 돼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반 서민들, 귀족들의 문화만이 아닌 이 귀족이 아닌 사람들,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일뿐만 아닌 문화 여가 생활도 즐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한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극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했고요. 설화,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어. 특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삼국지. 그래서 삼국지가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로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것을 이 다음 시대, 원나라 시대의 어떤 작가가 책으로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자, 또한 이 송나라에서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서 3가지가 이 송나라 때 발명이 되었는데, 화약, 대포를 쏘는 화약, 그 다음에 나침반,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 그리고 활판 인쇄술이 송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이 화약을 통해서 이 전쟁이 조금 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요.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게 되었고,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이러한 책의 도서의 보급이 조금 더 많이 되게 돼. 송나라는 이런 식으로 경제도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했지만 단 한 가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송나라는 나중에 정복왕조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